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이란 걸 하잖아. 근데 이게 무엇라는 건지, 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한 번에 계산해 보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하면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받는 돈인 지급액, 그리고 공제액이 있지. 왼쪽 세전금액에서 오른쪽 공제액을 뺀 게 세후금액이야. 이때 여기 공제 내역에 사대보험도 있고 그 밑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이지? 이게 세금인데 이걸 연말에 정산하는 거야. 연말정산의 사전적 정의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원천징수란 말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건데,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 즉 회사가 우리 같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후 월급에서 제외하고 매달 혹은 반기마다 국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해. 같은 말로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 또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도 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원천징수를 미리 회사에서 해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라에서 너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해줘. 거기서 이것저것 종합소득 공제를 하면 그게 너의 과세 표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너가 내야 하는 세금, 곧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야. 이후 세액 공제를 해주면 총 결정세액이 나오게 돼. 세액 명세서를 보면 총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빼고,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 원천징수액이 적으면 차액을 납부하는 거지. 환급을 받는다면 이렇게 공제액에서 마이너스 항목으로 나타날 거야.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13일에 보너스라 불리는 환급금을 꼭 챙기도록 해야겠지? 연말정산이 끝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 너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신고가 완료되겠지만, 너가 주식을 해서 부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투잡을 띄워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 그걸 합산신고라고 하는데, 대상자들은 다음 해 5월에 합산신고를 하게 되고 근로소득 플러스 다른 소득 금액을 합친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하게 돼. 그때 여기서의 기납부세액은 어떤 걸까? 이미 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했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총 결정세액으로 이미 세금을 계산해 놓은 상태라 연말정산 시 총 결정세액이 합산신고 때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야. 연말정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 이때는 정산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기본적인 자료로 진행하게 되고, 다음해 올해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받으면 될 거야. 만약 그만두고 연말정산 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그 회사에서 전 회사 거랑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미 원천징수 과정에서 모든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는 거고.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몇 가지 알려줄게. 환급금을 늘리려면 우리가 버는 것에 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 첫 번째로 우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데, 먼저 카드는 사용하는 금액에 공제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카드 공제는 총 급여 금액의 25% 이상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돼. 그렇다고 쓰는 만큼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야. 최근 세법 개정안을 보면 총 급여 대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다음은 카드 사용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가 돼. 공제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받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 알다시피 연봉의 25%부터 공제받잖아? 만약 네 연봉이 4천만 원이고 연간 카드 소비액이 2천만 원 정도라면 연소득이 25%인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물론 연소득이 25% 넘게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체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거야. 지출 대비 공제받는 방법이 또 있는데, 도서, 공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사용은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고,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는 1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도 40%까지 공제를 해줘. 또한 주택청약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 240만 원 한도에 40%까지 공제가 돼. 물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유의할 점은 공제를 받은 후 청약을 5년 이상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거야. 이것 말고도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되는데,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15%까지 무려 한도 없이 공제가 돼. 물론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미용 등의 목적은 공제가 안 되지만 보청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의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둬야겠지? 마지막으로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건 주변에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너가 연봉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에 산다면 총 한도 750만 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10%까지 공제를 해줘. 반면 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액 공제 대신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300만 원 또는 총 급여의 2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해줘.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뭔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어.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참지 말자고.